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디즈니 캐릭터들의 역사 그 두 번째. 이번 영상에선 이름부터가 미녀를 뜻한다는 프랑스어의 주인공 벨의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finished the most wonderful story about a beanstalk and an ogre and That's nice. Marie! The baguettes! Hurry up! 벨은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발명가 모리스의 하나뿐인 딸이자 책을 좋아하는 미녀입니다. 시대적 배경 탓에 마을에선 이 독서관 기질로 머리가 좀 이상한 아가씨로 통하고 있지만 진짜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은 역으로 마을 사람 전체를 왕따시키는 듯 이런 취급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벨은 에리얼이 내세웠던 패러다임을 이어받아 굉장히 밝고 활기찬 성격인데요. 에리얼처럼 정신 사나울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정적이던 고전 공주들에 비하면 활동적인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전 공주들처럼 우아함도 간직해서 고유의 매력이 있죠. 제작 일화에 따르면 발레 동작을 많이 참고했다는군요. 거기에 독서광답게 박식한 데다 효심까지 갖춘 멋진 아가씨입니다. 다섯 번째 디즈니 공주 영화로서 미야수는 모험적인 시도가 많은데요. 먼저 벨과 야수가 빌런으로서 만난 것이 있습니다. 벨에게 있어 야수는 처음에 자기 아버지를 가둬놓은 빌런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포로가 되겠다며 희생하는 한편 야수의 모습에 겁먹기도 했고요. 성에 좀 익숙해지고선 야수를 굉장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얼굴 보고 바로 사랑에 빠지거나 내내 알콩달콩한 분위기를 풍긴 이전 공주들에 비하면 실로 파격적이죠. 남주와의 첫 단추가 별로 안 좋은 건 요즘 디즈니 공주 영화에서야 흔하지만 벨과 야수의 험악한 관계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더러운 성격의 야수와 밀당을 주고받는 게 미야수의 주 플롯이기도 하죠. 험악했던 사이가 뒤집히며 점차 서로 호감을 품는 과정이 관객들에게 더욱 여운을 줍니다. 또 하나 모험적인 시도는 벨이 자기 이전의 공주들이 구원받는 구조를 뒤집어 남주를 구해준 최초의 공주란 건데요. 고전 3공주는 모두 남주에게 구원받았고 에리얼은 한 번 남주를 구해주긴 했지만 그게 작품을 마무리 짓는 결정적인 플롯이 아니라 그와의 첫 만남에 해당하는 중간 전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벨은 야수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해줘서 작품의 마무리를 짓는 영웅의 역할을 자신이 맡았습니다. 중간 플롯으로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는 서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듯 벨은 고전 공주의 우아함과 신은 공주의 활기, 거기에 영웅의 면모와 지혜까지 다 갖춘 멋진 캐릭터고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야수가 있기에 그 매력이 더 돋보입니다. 미녀와 야수2에서 벨은 야수의 성에서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야수랑 같이 천사도 만들고 프롤로그와 피날레 씬은 원작에서 저주가 풀린 이후에 후일담이 나오는데요. 야수에게 로맨틱한 장미를 선물받고 좋아하는 벨을 볼 수 있습니다. 2편 빌런의 음모 때문에 야수와 잠시 사이가 틀어질 뻔도 했지만 말 그대로 잠시일 뿐이었죠. 미녀와 야수 홈비디오 속편은 1998년작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작화가 어째 2편보다 퇴보한 것 같죠. 작화 스타일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홈비디오 속편보단 알라딘이나 인어공주 TV 시리즈와 비슷한 작화입니다. 원래 미야수 시리즈가 기획되었다가 취소되어서 만들어뒀던 걸 떠리로 엮어 홈비디오 속편으로 낸 거거든요. 덕분에 이 작품은 마지막 미녀와 야수 장편 애니임에도 똑같이 3부작인 다른 홈비디오 속편들이 뒤로 갈수록 작화가 좋아지는 것과 다르게 가장 떨어지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여담이지만 원작의 경우 야수의 성에 갇혀있던 시기가 막연히 며칠 정도로만 보였는데 이 작품들 보면 생각보다 오래 있던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Donald! Sora! Goofy! Hiya. 킹덤 하츠 시리즈의 벨입니다. 1편부터 등장했지만 이때는 신데렐라나 오로라 공주처럼 말레피센트에게 이미 납치되어 있던 공주들 중 한 명 정도로만 등장했고 본격적인 등장은 2편부터입니다. 원작처럼 예쁘고 책을 좋아하고 몰리로 당찬 성격의 야수와 밀당을 주고받는 아가씨입니다. 또한 초기 시리즈에서 등장한지라 킹덤하츠 출연 공주들 중 오리지널 장면 연출이 많은 편입니다. 미녀와 야수 스토리가 비중있게 다뤄지는 작품은 킹덤하츠2인데 홈비디오 속 편들처럼 야수의 성에 갇혀있던 어느 시점에 킹덤하츠 캐릭터들과 엮이는 식으로 진행되어서 원작 장면은 진짜 조금만 나옵니다. 그래서 원작 장면을 킹덤하츠 게임에서 그대로 보고 싶은 분들겐 아쉬울 수도 있지만 디즈니 캐릭터들이 게임 캐릭터들과 엮여 새로운 장면을 연출하는 게 더 좋은 분들은 오히려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Care to dance, Mrs. Gold? I would love to. 원스 어폰 어 타임의 벨은 초기 시즌에 등장해서 디즈니 원작을 그대로 차용한 건 아니고 이름만 벨의 설정 일부를 디즈니에서 따왔을 뿐 거의 다른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평민이던 원작과 달리 지방 영주의 딸이라는 고귀한 신분이고요. 야수와는 오우거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대가로 그가 벨을 볼모로 둘 것을 요구해서 만났습니다. 이 야수는 럼펠스틸 치킨으로 벨과는 달리 야수의 역할에 해당할 뿐 디즈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럼펠은 굉장히 강하고 사악한 어둠의 존재인데 벨 덕분에 점차 선한 면모를 찾아갑니다. 동화 속 인물들이 현실 세계로 소환되는 저주에 걸렸을 때 벨은 정신병원에 20년간 갇혀있다 럼펠과 재회하고요. 럼펠을 착하게 만들려 노력하는 중요 인물이지만 이것들은 원작의 밀당을 7시즌 내내 헤대서 보는 사람 속 터질 만큼 환장할 커플이기도 합니다. Princess Sophia, your amulet brought me here to help. The amulet put a curse on me. I already apologized to Ruby and Jade for bragging, but I'm still croaking. I don't know what else to do.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에서 벨은 다른 공주들처럼 아발로의 부적으로 소환되어 소피아를 도와줍니다. 당시 소피아는 행사 가수로 뽑힌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 좀 했다고 다짜고짜 저주를 건 쪼잔한 부적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기 자랑 때문에 친구들 감정이 상했다는 걸 깨닫자 벨이 소환되어 야수의 이야기와 함께 겸손함과 사과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벨은 소피아 등장 공주들 중 애니메이션 원작 장면이 잠깐 사용된 유일한 공주이기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삭제 장면인 휴먼 어게인의 한 장면을 썼네요. 또한 원작 성우인 페이지 오하라가 2011년부터 벨 더빙이 힘들어져 후임 성우 줄리 네이선스가 벨을 맡게 되었는데요. 소피아는 줄리 네이선스가 연기한 벨이 등장하는 최초의 애니메이션입니다. This is Mal from the island. My girlfriend. Hi. 디센던츠의 벨은 벤이라는 장성한 아들을 낳은 아줌마가 되어 있습니다. 벤은 영화의 주연 중 한 명으로서 말레피센트의 딸과 연애 라인이 있죠. 또한 설정상 미녀와 야수는 디즈니 착한 캐릭터들의 연합왕국 오라돈의 수장입니다. 3부작 개근이지만 주연의 엄마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없다시피 한데요. 벤이 빌런의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을 때 야수와 달리 아들의 말을 경청하고 무작정 화만 내는 남편을 나무라긴 했지만 그 후엔 시리즈 내내 비중이 소멸하고 그냥 엄마 정도로만 나옵니다. 또한 벨이 책을 좋아한다는 설정 묘사가 전혀 없는 유일무이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벨의 배우분은 원래 말레피센트 역으로 오디션을 보셨다네요. 실사판의 벨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를 연기한 엠마 왓슨이 분했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범생이란 설정을 감안하면 노린 캐스팅 같네요. 어머니와 관련된 서사가 추가된 걸 제외하곤 대체로 원작과 비슷한데 원작보단 약간 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고 당차고 활발하긴 해도 기본적으로 얌전한 숙녀였던 원작에 비해 좀 더 드세고 거친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설정에 관련해선 모리스의 직업이 공예가로 바뀌고 벨에게 발명가적 면모가 옮겨졌는데요. 빨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세탁기 시스템을 잠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꽤 괜찮은 설정 변화이긴 한데 디즈니 실사판 특유의 대충 하다만 각색 때문에 이 설정이 뭔가 큰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딱 이 장면까지만 설정이 사용되고 그 후엔 영화 내내 이런 설정이 있었나 싶을 만큼 존재가 사라지고요. 이 장면의 역할도 벨이 마을에서 겉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의 연장선이라 크게 인상 깊지도 않습니다. 미야수 실사판은 원작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서 뮤지컬 장면이 있고 벨의 노래는 엠마 왓슨이 불렀는데요. 꽤 잘 불렀긴 했지만 아무래도 엠마 왓슨이 음악 전공은 아닌지라 원작보단 노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엠마 왓슨 특유의 연기 스타일 때문에 벨의 풍부한 감성도 잘 표현되지 못해 아쉬운 편이죠. 그러니 아직 안 본 분들은 원작 생각은 떨쳐내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Well, there's a lot to unpack here. So this steering wheel you sing of, that's a metaphor? 랄프2에 등장한 벨입니다. 원작과 꽤 흡사하게 3D화 되었지만 다른 애들이랑 너무 비슷해서 아쉬운 편이네요. 특히 이 장면에선 라푼젤이랑 무슨 쌍둥이 같습니다. 원작의 범생이 기믹대로 몇 씬마다 책을 들고 있고요. 책 제목이 디스 프로빈셜 라이프인데 원작 노래에서 따온 겁니다. There must be more than
티셔츠로 갈아입었을 땐 머리 스타일도 평민복일 때의 포니테일로 바꿨는데 옷색은 여전히 금색으로 둬서 아쉽네요. 또한 대사 비중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후임 성우인 줄리 네이선스 대신 오랜만에 페이지 오하라가 복귀해서 팬들에게 반가움을 선사했습니다. 다른 디즈니 캐릭터들이 그러하듯 벨 역시 성우인 페이지 오하라에서 많은 모델을 따왔습니다. 벨은 작품 불문하고 앞머리를 넘기는 버릇이 있는데 이건 페이지의 버릇에서 따온 설정입니다. 원작 파트에서 얘기했듯 벨은 공주인 동시에 남주를 구원해준 영웅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같은 르네상스 공주인 에리얼과 자스민은 능동적이지만 현대 시점에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비판이 부당한 면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디즈니 공주에게 비판이 있다는 건데요. 벨은 이 둘에 비해 비판받는 정도가 훨씬 덜한 편입니다. 실사판에서 그놈의 능동성 확보한답시고 무리수를 둔 자스민과 달리 벨은 거의 원작 그대로 재현된 것만 봐도 그렇죠. 디센던츠나 원스 어폰 어 타임 같은 2차 창작격 미디어 믹스에서 주 소재로 잘 차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